안녕하세요. 짱구 박사입니다. 다들 추석 연휴는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생각보다 길지 않다 보니까 뭐 해외로든 좀 멀리 여행 가시기에는 다소 시간적인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날씨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서 네, 보름달도 보고 그랬던 추석 연휴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청취자 여러분들 추석 다들 즐겁게 보내셨길 바라면서 이제 다행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글로벌 증시에 호재성 기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ECB 관련해서도 유럽에서도 호재가 나왔고요. 남북 경협 관련한 이야기도 기대감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오늘 국내 증시에 시초부터 작용을 했고 관련주들이 상당폭 갭상승 혹은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일단은 남북경협 모멘텀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이제 뭐 1차 파동 이후에 조정 거쳐서 이제 또 한 번의 파동을 만들지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9월 한 달도 참 빨리 가네요. 벌써 9월 16일이니까 절반이 흘러간다고 보여집니다. 남은 9월 심기일전해서 네, 계좌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네, 한 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황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네, 미 증시 관련해서는 연휴 때 상당히 강력한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유럽 할 것 없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금일 뭐 우리나라 장 시작 전에 나스닥 지수가 다소 밀리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브로드컴 관련해서 연간 컨센이 하회됐다라는 이슈 플러스 사우디 발 이슈로 인해서 이제 지속적인 원유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이 아래 공포 디플레이션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라는 걸로 뭐 나스닥 선물이 하락을 했는데 사실 아직은 뭐 속단하기는 이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오늘 이제 시장 중심 뭐 수급 관련된 실적 관련된 섹터는 뭐 종가 베팅을 하지는 않았는데 지수나 시장 관련해서는 일요일날 라이브 때도 언급드렸지만 수요일까지 여전히 긍정적인 생각은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고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 혹은 이 박스권에서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대응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수요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마 목요일 날 FOMC 회의 결과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혹시라는 우려 그리고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확인이 필요하죠. 또 그날의 대봐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또 대응하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증시를 보면 IT 섹터가 상대적인 약세를 보였던 하루였어요. 특히 하이닉스가 이제 큰 폭으로 좀 빠졌는데 이 시총상위 IT 반도체 섹터는 박스권 흐름을 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8만원 위에 박스 그리고 6만 5천원 라인 하단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 지금의 시총 상위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밖에 경기 민감주라든지 그동안 못 올랐던 코스피 대형주들이 네, 지속적인 우상향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코스피 대형주는 뭐 잡을 수만 있다면 좀 바닥권에서 잡을 수도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사우디발 이슈로 이제 흔히 우리가 보는 종목이 있죠. 가스, 흥구석유, 뭐 중앙 에너비스, 한국석유 등등 시초부터 점으로 그리고 20%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쫓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쪽은. 근데 그 밖에 조선, 가스, 오일, 정유 섹터까지 강한 상승을 보였고, 근데 하나 항공주가 폭락을 안 했다라는 점이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 말은 뭐냐? 추세적 상승을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상향을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우디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부분이죠. 만약 이로 인해서 유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 버린다면 또 상황은 달라질 수 있죠. 그때는 이로 인해 이제 뭐 모멘텀이 좀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본격적으로 추격을 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오전에 삼성중공업을 시가 베팅을 했는데 약간 이제 지표적인 부분에서 브렌트를 보면서 대응은 하기는 했었습니다. 약간 좀 밀리는 감이 있어서 혹시나 하고 일단은 매도를 했는데 삼성중공업을. 근데 여전히 지금 9.2%가 올라가는 거는 적은 수치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원유 자체가요. 그래서 뭐 이때 70불을 넘었다가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조금 느리네요. 일단 원유는 위험 자산이기도 하고 원유 자체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원유 자체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서 또 움직임이 많을 겁니다. 중동의 자금 자체가 상당히 풀리게 되는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오일머니가 다시 붐이 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때는 사실 건설, 기존에 이제 건설 뭐 정유, 조선 섹터가 상당히 강하게 더 갈 수도 있는 시절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를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봐지고, 일단은 갭을 들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력한 뭔가가 들어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저리에서 어떻게 움직이냐를 추후에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이 필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연휴 기간에 긍정적으로 나왔던 이 경협 관련된 이슈가, 일단은 연내 4차 북미 회담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에 대한 추가적인 모멘텀에 대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경협주를 하방 경직성을 뜰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경협주를 추적을 해야겠죠. 에코 마이스터 이렇게 해서 좀 봐야 되고, 오늘 코스닥을 보면요, 코스닥이 오전에 잠시 밀렸다가 완전히 추세를 바꾸고 올라갔는데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 쪽으로 해서 강력한 상승이 나왔어요. 특히 헬릭스미스가 8%대, 그리고 셀트리온이 6%대, 6.6%두 개 합쳐서 시총이 거의 이제는 뭐 코스닥이 한 8% 가까이 될 겁니다. 두 개 합쳐서 시가총액이 12조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그래서 이쪽 섹터가 강한 모습, 그 외에 시가총액 상위 제약바이오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인 모습이 지수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렸고, 그동안 상승했던 5G라든지 비메모리가 여전히 약한 모습, 특히 이제 실적 섹터가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전체적인 순환매 플러스 키 맞추기,
혹은 테마주만 가는 테마주 전성시대가 오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포트 교체 혹은 네, 신규 매수에 대해서 또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 수급 보면서 네, 넘어갈게요. 시장 수급은 오전에 외인이 엄청 팔다가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 뭐 1000억, 1200억 정도 매도가 나오다가 이거를 다 먹고 들어갔습니다. 선물을 보면 오전에 1500억까지 매도가 되던 부분을 전부 다 먹고 올라갔죠. 그래서 선물 지수를 또 상반까지 맞춰 놓았어요. 그래서 선지는 지속적으로 일단은 상승이 보이고 275포인트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시장을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수급은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신 기관 쪽에서 특히 이제 투신에서 시장에 지속적인 매물이 있는데 코스피는 연기금이 절대적인 네, 방어가 들어오고 절대적인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불확실한 과정 속에서 상승에 대한 집중적인 매수를 코스피로 가는 것 같아요. 코스닥에 들어갈 자금까지 땡겨다가 코스피로 가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당겨준 거는 기관이 시총 상위 제약, 그 다음에 외인의 KMW 반도체 이 정도 수급이고 전부 다 그 외에는 테마주, 경협주, 정치테마, 잡주로 몰렸던 하루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추가적으로 지수 보면서 네, 마무리할게요. 일단 코스닥, 코스피 지수 놓고 보면 지금 여기서부터 뚫고 올라갔어요. 61선 위에서 갭을 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아래 설정되어 있던 이 박스 그리고 이 위로 설정되는 지금 박스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박스권 상단 근처까지는 지금 거의 다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고 눌리면서 갈지 아니면 돌파하고 여기까지 이 박스권의 중간까지 눌렸다가 갈지 이 모습을 확인을 해 보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지수는 상당히 강해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코스닥 지수로 볼 때는 여기에서 쌍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구간이죠. 쌍봉을 만들고 밀려 내려오는지, 네, 밀려 내려오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수가 5일선 혹은 1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까지 지수 플레이를 해봐도 무난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 이 지점에서 코스닥 그 지수 자체가 61선을 강하게 갭으로 뛰어넘는 모습이 나와버리면 강세장이 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모든 종목이 가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지수를 끌고 가는 제약바이오 일단 움직이겠죠. 그 밖에 이제 종목들의 순환매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지수로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종목 하나, 관심 종목 하나 가운데서 이 공지가 하나 뜬 종목이 있어서 이걸 좀 먼저 보고 갈게요. 드림 시큐리티가 종가 부근에 공시가 하나 떴는데요. 요새 코스닥 좀 정말 어렵네요. 이런 부분이 얘가 이제 뭐 공시를 먼저 좀 놓고 보면 기존에 이제 나왔던 공시가 단기 차입금 증가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 이게 발생을 했다. 9월 6일이죠. 9월 6일 금요일 날 발생을 했던 공시를 주말 이게 조금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사실 이런 부분 6일 날 금요일 날
이런 일이 있어서 공시 자체가 좀 늦어져서 월요일 날 된 부분에 대한 거를 불성실 공시로 지정 예고가 떴다라는 점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의아합니다. 이때 단기 차익금 결정 보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때 관심주였기 때문에 이거를 봤었거든요. 결정일을. 그리고 오후에 이제 이게 의사회 결정 자체가 늦어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별로 개의치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리고 유상증자 결정에 대한 정정은 사실 별로 크게 생각은 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유상증자 납입일 자체가 지연이 된다, 연기가 된다 라고 나온다면 문제가 되겠으나 정정 전, 정정 후가 전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유는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근본 유상증자 시 발행되는 신주 대한 전자증권이 신주가 전자증권으로 발행된다라는 거고 상장과 동시에 이게 유통될 예정이다. 그리고 그 밖에 기존 일정이 동일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경된 게 없어요. 단지 불성실 지정 예고가 되는 부분이 약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시간 외에서 뭐 이제 무서워서 던진 물량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많이 밀은 상태에서 바닥까지 밀은 상태에서 불성실 공시 지정 예고인데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지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지정이 안 될 거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이런 공시가 나와서 시장이 한 번 정도 충격은 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건 바로 회복될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주말이 돼서 늦게 이런 걸 의사에 결정을 하고 마감 전에 이제 그런 부분을 의결을 한 이후에 월요일날 공시를 했는데 당일 공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불성실이다 라는 것은 소명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즉 작년 직전 연도 직전 해에 이러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단기적인 부분에서 끝날 걸로 네,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들 좀 보고 가죠. LG전자 안 밀어주네요. 밀고 가길 좀 바라는데 일단 추세 때 하단 추세 때 맞고 상단 돌파가 나옵니다. 분명 이건 누르면 저는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누르면 이제 잡아도 될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 만들어졌던 이 추세대를 재돌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밀렸다 가면 LG는 중기 투자로 한번 잡아도 무난하다라고 보여지고 삼성전기 좀 밀렸는데 하단 지키죠. 만도가 이제 여기서 뭐 37,000원에서는 전량 매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사막 콘덴서 이거는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 이 지점을 강력하게 돌파를 해주는 거 확인하고 여기 돌파 안 되면 여기서 맞고 떨어져 버리는 모양이 나온다라면 매도 아니면 홀딩 121선까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는 지금 보는 거는 제약바이오가 워낙 방대해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당연히 지금 61선 밟고 올라갔다면 상승의 강도가 좀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좀 버벅거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은 헬릭스미스가 강하게 올라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슈를 떠안으면서 기대감에 의해 올라가고 있죠. 만약에 근데 9월 말에 만에 하나 헬릭스미스가 잘못되면 또 제약바이오에 또 한 번에 또 어마어마한 폭풍이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이런 선까지만 올렸다가 그 이후에 뭐 조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수적으로는 양호할 걸로 보여지니까 저는 이제 ABL 바이오를 좀 집중해서 좀 보고
있고, 금요일 날도 이제 아랫부분, 금요일 날 분명히 이제 돌파가 눈에 보였었어요. 이때 돌파가 눈에 보였고, 하단, 오늘도 이 하단 봤기 때문에 지금 ABL 바이오는 박스권을 지금 돌파하는 구간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구간을 돌파를 하고 이런 구간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상승 방향으로 좀 놓고 봐도 되겠다라고 보여져요. ABL 바이오. 그리고 필룩스는 400만 주의 12 물량 잠재 물량을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올라가는데, 오늘은 좀 외국인 수급이 근래 들어서 가장 많이 들어온 하루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그 12가 3,900원대 라인이고, 추가적으로 나와야 될 12 물량은 전부 다 8,000원, 9,000원대 라인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이런 라인까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목 교체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수급을 돌려주는 모습, 그리고 21선 돌파 하향, 지금 재돌파면 이렇게 해서 눌리고 이렇게 가는 모습이, 여기서는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왔다라고. 그래서 이런 구간을 회복하는지까지 한번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반등했을 때 적정선에서 끊어먹고 다시 눌림을 보는 전략도 필요해 보인다라고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 밖에 인트론 바이오, 지금 관심주로 인트론 바이오를 좀 보고 있는데, 오늘은 수급이 상대적으로 좋아서 좀 보고 있고, 이때 만들어졌던 8월 29일날 만들어졌던 악성 매물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부담이 되는데, 이 악성 매물을 여기서 어떻게 해결하고 갈 것인가가 이 종목에는 숙제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은 여기서 추격해서 들어가는 거는 쉽지는 않죠. 이런 매물대 상단이니까 가장 좋은 거는 여기를 돌파시키고 눌려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는 게 조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13,000원 안착하고 눌리는지 한번 지켜보고 종목을 추격해 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좀 늘렸고요. 그리고 덕산 네오록스, 그 다음에 AP 시스템 두 가지를 좀 OLED 쪽에서 이제 다시 한번 봐보려고 해요. OLED가 분명히 내려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AP 시스템은 중기적인 박스권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일단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잡는 것보다는 아래서 잡고 싶습니다. 아래서. 그래서 눌리면은 이런 구간이 내려오는지, 너무 내려오면 매물 압박이 있어서 조정이 깊어지니까 적당히 내려오는 거 확인을 해보고, 덕산이 그나마 추세적으로는 좀 좋았어요. 추세적으로 좀 좋았는데, 지금 이 추세를 다시 만들어서, 일단 이 추세 하단을 오늘 깼기 때문에 오늘은 안 봅니다. 이걸 다시 돌리는 모습 봐야 될 것 같고, 이 갭 구간까지 일단 내려온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이거 확인하고 캔들을 만들면 이제 다시 봐보려고 해요. 당연히 이때 수급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수급의 변화가 필요하고, OLED 섹터는 안 볼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중기적으로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눌림 공략을 좀 봐보고 싶어요.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OLED를 보고 있는데, 옥석을 좀 가려내는 작업을 이제 좀 해보려고 하고, 오픈베이스라든지 AI 쪽 지금 악성 매물이 있는 구간을 뚫으려고 가고 있으니까, 이 구간 어떻게 해결하는지 돌파하는 거 보고 공략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속 관찰, 지금 관찰만 하고요. 링크도 오늘 딱히 매매는 안 하고 이 구간에서 좀 관찰 정도. 드림 시큐리티는 아까 언급을 드렸고요. 써니전자는 이제 오늘 오전에 매매를 하고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하고, 일단은 이게 뭐 이제 기본적으로 봉을 만들어 놓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다음에 매매할 때는 조금 애매해요. 지금 자리가 타점을 잡기는 장중에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조금 애매한 구간에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5일선 타고 가는 매매가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좀 더 깊게 빠진다면,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가 되는지 이제 체크해 봐야 되겠죠. 한 3,800원, 3,800원 구간을 다시 한번 봐보고,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보여져요. 이쪽 섹터들은. 그 다음에 경협주 신원 봤는데, 사실 공략은 금요일날 경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농만 하고 이것도 다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매도를 하고 이제부터는 제 좀 종목을 또 잡아가야 될 것 같아서, 라이브 때 언급했던 서암도 오늘 괜찮았죠. 개인적으로는 서암을 오늘 매매를 못한 게 되게 아쉬워요. 시초가를 삼성중공업을 들어가는 바람에, 삼성중공업을 시가에 들어가는 바람에 이제 그걸 못했는데, 최근 수급이 워낙 좋아서 삼성을 했는데 좀 아쉬운 종목이 돼버렸네요. 서암은 근데 서암은 나중에 보고, 오텍도 상당히 지금 양화 흐름이고요. 여기 돌파하는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악성 매물이 쌓여져 있는 구간에서 지금 뭔가 흐름이 있어서 지속 추격하면서 이거를 봐야 되고, 얘가 상승할 때 이러한 모습이 강하기 때문에 직전 뭐 고점 박스권 돌파할 때, 차라리 돌파할 때 봐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뭔가를 들어놓고 다시 재돌파할 때 수급의 변화가 여기에서 있을 거라고 보여줘요. 여기서 돌파하면 직전 고점을 뚫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장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오텍 잘 봐야 될 것 같고, 보혜양조 보혜양조는 이제 오늘 추가 매수가 더 들어갔어요. 추가 매수가 더 들어갔고,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어제 이런 구간이 될 거고, 오늘은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일단 60일선을 돌파한 이후에 추세를 상방으로 바꿨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방으로 바꿨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보혜양조는 강한, 특히 이제 여기 있는 300일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시작을 안 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 이제 관심주로는 포스코엠텍, 광물 섹터인데, 이제 광물 쪽에서는 아직 대장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오늘은 한창 이 장대 양봉을 날렸죠. 그에 따라서 펜스타 등등 갔고요.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지금 순환매가 돌아간다면 그 다음 차수는 이쪽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다음 차순으로 보는 쪽이 광물을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크게는 몇 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광물을 좀 다음 차순으로 좀 보고 대응을 해볼 생각이고, 철도는 눌림을 에코마이스트로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 상승, 여기 하단까지 눌림을 줄지, 이런 구간들이 되겠죠. 이런 구간. 그리고 PNT, 전기차 관련해서 상당히 추세가 좋게 외국인들이 끌고 가는 종목입니다. 상당히 추세가 좋게 끌고 가고, 지금 여기 매물 소화 과정이라면 여기에서 일단 돌려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봉을 절대 훼손을 하면 안 되겠죠. 이 하단을 깨면 이거는 손절이에요. 여기도 하단을 깨면 손절인데, 여기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종목이 뭐 APS 홀딩스라든지 바닥권에서 그냥 끌고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바닥권에서 뭐 일진 홀딩스라든지 그냥 이렇게 해서 뚫고 가는 종목들의 형태처럼 네, 개인들이 추격할 수 없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PNT 한번 내일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장이 좋네요. 근데 여전히 네, 시장 급등락이 심한 장세이고 조금만 박자가 나면 쉽지가 않은 네, 장의 연속입니다. 그래도 희망 잃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 네, 계좌에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